김성환의 시사야. 술을 즐겨 마시는 분들께 왜 술을 마시느냐 이렇게 물으면 좋은 사람들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마신다 이렇게 답하곤 합니다. 당나라 시인 이백도 그대와 함께 마시면서 망고의 시름을 녹여버리리라 이런 말을 하면서 이른바 풍류남아의 호방한 기백을 토해냈는데요. 그런데 시름을 녹이려고 마시는 술이 때로는 죽음을 부르는 독약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군주와 신하의 술자리가 그러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흔적의 역사에서는 이 위험한 술자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왜 이렇게 좀 말을 더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지? 술 드셨나요? 그러게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아유. 자, 그럼 임금과 신하의 술자리는요. 뭐 사실 좀 높은 분하고 술자리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신하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뭐 직장 상사하고 먹어도 그러는데요. 네. 당연히 임금 신하면 그럴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한자에 그 취할 취자를 보면은요. 술통 유변에 네. 죽을 졸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술에는 죽음이 따른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네. 특히나 뭐 임금과 신하의 술자리 이런 건 뭐 어떻게 보면 아실아실한 줄타기였겠죠. 그러니까 우리 뭐 주사가 사실은 없는 사람 찾아보기 좀 어렵잖아요. 술이 들어가서 술이 좀 많이 취하면은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뭐 흥분하게도 되고 그러다가 뭐 반말도 하게 되고 술김에 헛소리 많이 하는 거예요. 헛소리 하게 되기도 하고 뭐 자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임금 있는 자리에서 옆에서 술 취했다고 들어도 잘 수도 없는 거고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상당수 군주들이 사실은 술자리를 침묵을 도모하는 자리일 수도 있잖아요. 군신 간에. 네, 그렇게 그렇죠. 뭐 회포도 풀고 하는데 동시에 충성을 어떻게 보면 시험하는 체크하는 그런 기회도 삼았다라는 건데 특별히 이제 세조 임금 같은 경우가 이 공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기후정난을 했으니까 그런 공신들을 비롯해서 대서신료들을 불러서 수시로 술자리를 베풀고 그래서 이제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세조는 굉장히 무서운 군주 아니었나요? 뭐 피의의 그 앞에서 술을 마음 놓고 마십시다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신하들한테 힘든 일이었을까. 되게 재미있는 되거든요. 일화들이 있어요. 네. 근데 특별히 이제 그 세조하고 이 두 정승인 신임 이 연임 정승인데 네. 연임돼 있는 영의정을 연임하고 있던 신숙주 영의정하고 요번에 새로 우의정이 된 구치관 그 우의정하고의 이제 술자리 일화가 인구 해제되는데 네. 이 두 사람을 신구 이제 그 정승들을 불러서 술자리를 베풀면서 지금으로 따지면 내가 한 가지 당신들한테 퀴즈를 내는데 틀리면 벌주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신정승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신숙주가 네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세조가 틀렸네. 나는 새롭게 재상이 된 새로울 신자 신정승 그러니까 구치관 우의정을 부른 거다라고 하면서 신숙주한테 벌주를 내렸다 그럽니다. 네. 벌주를 마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조가 다시 구정승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구치관이 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조가 아니다 이번에도 틀렸어. 이거는 내가 옛 구자 구정승 그러니까 신숙주 영의정을 부른 거야 라면서 이제 구치관한테 또 이렇게 벌주를 내렸다는 거죠. 요거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구정승 신정승 불러도 두 사람이 대답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누굴 부르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조는 그때는 임금이 불렀는데도 대답을 하지 않는 건 이건 큰 죄다. 뭐냐 이게 그래갖고 동시에 두 사람한테 벌주를 내렸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루 종일 술을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았다 이런 일화가 나와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요? 네. 잘 놀았을까도 궁금한데 일단 세조의 어떤 그 이미지와 비교할 때는 좀 반전 매력이 있긴 한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 이런 케이스를 뭐라고 하느냐 드립이라고 하지 않냐 그랬더니 드립은 아니고요. 그냥 아재 개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싱거운 그런 아재 개그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세조 시대에 술김에 임금한테 너라고 이제 부른 참 기막힌 정승이 있었죠.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간이 부어도 너무 부었는데요. 혹시 정인지라고 아시죠? 예, 알죠. 유명한 분이잖아요. 예. 조선 초기를 대표하는 유학자인데 두말하면 잔소리죠. 근데 이 정인지라는 분의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술만 마시면 임금한테 막말하는 거였다 그럽니다. 근데 물론 정인지가 임금보다 세조 임금보다
무려 21살 연상이었으니까 뭐 그렇다라고 하지만 임금인데 그래도 용납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1458년에 일어나는데 이 뭐 왕세자, 종친, 의정부, 육조판서 이상이 참여한 양로연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인지가 세조한테 술에 취해가지고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 내가 하나도 듣지 않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 제가 그 당시 날짜 실록을 찾아봤더니 그냥 양로연만 펼쳤다라고 아무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틀 뒤에 네. 나옵니다. 세조가 그 사람들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내가 직접 들었어. 정인지가 나에게 너라고 하는 걸 직접 들었어. 분명히 들었어라고 이게 밝히더라고요. 그런 게 실록에 나옵니다. 역심을 품었다고 몰아세우기에 딱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뭐 그렇지 않아도 종친, 의정부, 육조 뭐 대관들 벌떼처럼 일어나는 거죠. 정인지의 불경스러운 언사는 이 성산문과 다를 바 없는 역신의 막말이라고 탄핵을 했다고 하는 건데 성산문이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단정 보기 사건 때 세조한테 꼬박꼬박 나으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성산문은 오히려 나으리라고 했는데 네. 정인지는 너라 그랬잖아요. 나이보다 더 심해. 더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조는 정인지가 취중에 한 말은 이거는 얘 친구의 정 때문에 잊지 못하고 한 말이 다른 뜻이 있어서 한 건 아니다라고 변호를 해 주는데 문제는 정인지의 막말, 취중 막말이 한 번이 아니고 무려 그 전후로 해서 3번이나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 실록이 계속 나오는데 그때마다 세조는 정인지의 술버릇이 어디 한두 번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대관들이 막 탄핵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역성을 계속 들어줍니다. 근데 이게 이런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러면 임금이 그때마다 계속 이렇게 너그럽게 봐줄 수 있을는지 물론 모르겠네요. 어디 보내긴 하는데 네. 보내도 유배를 보내는 게 아니라 당신이 편한 데가 어디야라고 해서 그 정인지가 이렇게 정해준 거기에 이렇게 유배 같은 걸 보냈다가 다시 불러오고 불러올 때는 말을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을 갖다 따지면 고급 승용차를 보내서 다시 불러오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더라고요. 진짜 아꼈던 모양이네요. 네, 세조가 그렇죠. 정인지를. 네, 네. 근데 이 지금 별 문제 없이 술자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가면서 끝났을까도 의문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하를 시험하는 자리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얘기했던 그 신숙주 네. 역시 이제 그 시험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는데 군신관계를 떠나도 두 사람은 우리가 얘기할 때 1417 닭띠 동갑내기예요. 1417년 1417년 닭띠 동갑내기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연회에서 술에 취했어요. 둘 다. 세조가 신숙주의 팔을 잡고 술을 마시면서 경도 내 팔을 잡으라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거는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러브샷 같은 느낌이 아니었나. 팔을 잡고 술을 마셨다 그런 거는 네. 뭐 이렇게 팔을 끼고 먹었다는 그런 느낌도 되잖아요. 네. 러브샷 같은 느낌이었는데 역시 이제 인사불성이 된 신숙주가 이 임금이 팔 잡고 먹으라니까 네. 뭐 임금의 어이에다가 소매에 팔을 넣고서 잡아당겼는데 세조의 팔을 너무 세게 잡아당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팔을 비튼 셈이 되니까 세조가 아파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옆에 세자가 있었는데 예종이거든요. 예. 얼굴색이 확 변하는 거죠. 이거 뭐 왜 그러는 거죠? 네. 저 임금한테. 그러니까 이제 세조가 예종한테 괜찮아라고 이제 흥을 깨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나마 다행인데요. 근데 이제 이 모습을 지켜봤던 한명회, 그러니까 그 신숙주의 사돈이거든요. 예. 한명회가 술자리가 다 끝난 다음에 신숙주 집에 사람을 보내요. 그러면서 네. 이르기를 뭐라 그러냐면 신숙주 자네 평소에 술에 그렇게 만취를 해도 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등불을 켜고 책을 보는데 오늘은 절대 그러지 말라고 빨리 불 끄고 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가보니까 역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숙주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잽싸게 잠자리에 들었다 그럽니다. 이게 그런 건가요? 그 멀쩡한 상태에서 임금의 팔을 비틀었다 이렇게 임금이 오해할까 봐 술에 많이 취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걸 얘기하려면 그렇죠. 그냥 술에 골아 떨어져 잤다 그렇죠.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술에 취해도 책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저 하면 안 멀쩡한 되잖아요. 상태에서 나한테 그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술자리 아니에요? 끝나고 세조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신숙주에게 괘씸한 겁니다. 예. 아무리 이게 제게 동갑내기라 나한테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무시한 거 아니야. 일부러 꺾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밤중에 4시를 신숙주 집에 보내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나 보라고. 그랬더니 가보니까 불 끄고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시가 와서 불 끄고 자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세조가 그때서야 그 소리를 듣고 잠에 들었다 그럽니다.
좀 무서운 사람이었네요. 무서운 임금이었네요. 네.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기억했다가 만약에 그때 책 보고 있던데요 이랬으면 진짜 피바람 불 뻔했는. 그 피바람이 안 불었겠지만 좀 당했겠죠. 귀향은 가지 않았을까요? 참 임금하고 신하가 술자리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술하면 또 이 연산군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산군 아버지가 성종, 그러니까 세종에 버금간다는 성군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성종도 그렇게 술을 좋아했다는데 세종은 원래 술을 안 좋아했는데 성종은 좋아했는데 이제 학문은 좋아하셨기 때문에 성종은 선비들, 홍문관에 숙지 가던 선비들을 불러서 마주 앉아서 술잔을 나누면서 세상사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는 건데, 근데 이게 후대에 좋지 않은 여론이 퍼진 게 뭐였냐면 중종반정으로 이제 연산군이 쫓겨나잖아요. 그 이후에 뭐라는 소문이 나왔냐면 성종이 그 기생과 음악이 따르는 연애를 즐겨 베풀었기 때문에 연산군이 향락에 빠진 것은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웠기 때문이다라는 여론이 이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산군이 아버지 성종을 닮아서 술자리를 즐겼고 그것 때문에 정사를 그르쳤다라는 여론이 나중에 등장을 하게 된다 그럽니다. 근데 성종이 어떻게 술을 마셨길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까? 그 큰 술잔을 좋아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큰 대야 뭐 그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대접 같은 데다 마시고 막 그랬다는 건데, 그래서 어느 날 종친 중에 한 사람이 술을 마신 다음에 술잔을 소매 속에 넣고 일어나 춤추다가 거짓으로 땅바닥에 넘어져서 이 술잔을 산산조각 냈는데 왜 그랬냐면 이 종친이 임금이 너무 지나치게 술을 많이 먹으니까 그것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은연중에 간언한 거죠. 술 좀 제발 작작 좀 마시라고 임금한테. 그렇게 이제 간언을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고 임금도 이제 그거를 받아들였다고 하긴 합니다. 근데 저 성종하고 연산군을 비교하기가 좀 그렇긴 해요. 그렇죠. 성군하고 폭군의 사이인데요. 그거는 뭐 엄청난 간격인데 연산군도 나름 화기애애한 술자리를 즐긴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1503년 11월인데 창경궁에서 이제 그 군신의 예를 잊은 술자리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재상들한테 어이까지 하사하고 직접 입히기도 하고 일부 신하들한테는 야 너를 2조 참판을 시켜줄게. 널 지성균 관사, 이게 성균관에서 이품이에요. 정이품인데 고위직이죠. 그러면서 이제 술에 취해 갖고 취중 발령까지 내고 막 그랬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좌의정은 연산군이 하사한 어이에 오바이트까지 한 그런 뭐 불상사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 정도까지 가면 이게 다 정신없이 그냥 뭐 놀았다는 건데. 필름이 완전히 끊어져서 연산군이 다음 날 재상들을 다 불러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어제 내가 과음을 했는데 취한 다음에 일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야 임금의 이 부덕 패덕이 이것보다 더할 수가 없고 역사를 내가 이렇게 덜 해팠나 보다. 대신들 보기가 부끄럽다라고 자책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연산군이 내가 어저께 누구누구한테 무슨 뭐 참판을 시켜주니 뭐 뭘 시켜주니 했는데 취중 발령이긴 한데 내가 그걸 따르겠다 시켜주겠다라고 약속을까지 했다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폭군의 이미지하고는 좀 다른데요? 근데 이제 이 실록들을 잘 볼 때 이런 부분만 읽어보면은 이게 낭패를 당하게 많은데요. 계속 읽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연산군이 분명 1503년 11월에 이런 질탕한 광란의 파티를 두고 하고 임금인 나의 패덕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보다 2달 전에 9월 달에 또 창덕궁 인정전에서 양로연을 베푸는데요. 이 사건은 또 완전 다른 양상으로 이 해결이 됩니다. 처리가 됩니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사건이? 9월 11일 술자리인데 연산군하고 이제 그 신료들이 잔을 돌리면 술을 마셔요. 그런데 이때 예조판서 이세자라는 분이 술잔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냥 끝났는데 양로연이 끝난 다음에 연산군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이세자가 과인에게 올리던 술잔을 떨어뜨려서 내 옷까지 적셨다라고 하면서 저자를 국문하라라는 특명을 내리죠. 이게 성군하고 폭군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일관성이 없고 자기 멋대로 가는 뭐 멋대로 하는 게 폭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술자리 치고는 좀 너무 지나친 처분 아닌가요? 곧 파직이 되죠 이분이. 근데 이제 이때만 해도 이세자 동료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세자가 의군부에서 뭐라 하냐면 내가 몸이 뚱뚱하고 느려서 너무 조심하다가 술잔을 엎질렀다. 그것도 몰랐다라고 진술을 하고 원로 재상들은 뭐라고 변을 해 주냐면 이세자라는 분은 원래 술을 마시지 못한다.
주상의 위험이 너무 황공스러워서 자기 딴에는 빨리 마시려다가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변호를 해줬습니다. 실제로 이세자가 연애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자랑을 했다 그래요. 내가 평상시 술을 못 마시는데 오늘은 성상께서 돌리는 술잔을 다 받아 마셨어라고 이제 자랑을 해서 옆에 있는 동료들이 다 웃었다라는 게 실록에 나와요. 그러면 자기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그렇게까지 화를 낼 만한 건 아닌데요. 그런데 이제 연산군이 뭐라 그러냐면 이세자의 나이가 59살이었다는 거고 예. 자기는 임금은 28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이가 늙은 대신이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우습게 여긴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되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꺼내죠. 대간이나 조정 대신들이 이세자의 가문의 위세에 눌려서 이세자를 탄핵하지 못한다. 라고 이제 비판을 막 합니다. 이세자 가문의 세가 어느 정도였길래 이런 얘기를 해요, 임금이? 당대 그 용제청화라는 그런 당대 인물 성현의 책에 있는데요. 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문벌이 번성하기로는 경기도 광주이 씨가 으뜸이다라고 이제 했거든요. 이세자의 가문을 일컫는 말인데 당시에 광주이 씨 가문이 세주에서 성종까지 이르기까지 8극 조정이라는 말을 낳을 만큼 번성을 했는데 8명의 광주이 씨 극자돌림이 영의정에서 장차관 벼슬 다 올라서 조정회의를 쥐락펴락했다라는 거예요. 예. 누구냐면 이극배, 이극감, 이극증, 이극돈, 이극균, 이극교 뭐 이런 식의 극자예요. 그 8명이 조정회의에 참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단하잖아요. 그 회사가. 아니 대신들 회의 때 그냥 그 집안 사람들이 다. 극자만 다 있으니까. 그런데 예. 이제 이세자가 그중에 이극감의 아들인데 그 이세자의 자녀 5명 모두도 다 출사를 했어요. 다 대과에 합격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굉장히 그 가문이 강성했던 가문이어서 연산군이 그 이세자의 술자리 실수를 빌미 삼아서 저 위세등등한 광주시 가문을 완전히 손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감정만 실려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나 엄청난 사건으로 비화가 되거든요. 네. 끈질기게 연산군이 이세자의 죄를 묻습니다. 네. 그래서 이세자하고 자녀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남아있던 극자돌림의 좌의정 이국균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국균도 조카 이세자를 변호했다는 이유로 해서 모조리 다 죽여버려요. 이 사람들도. 그러면서 연산군 일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씨 종친이 강성한 것을 근심해서 연산군이 모두 씨도 종자도 남기지 않고 없앴다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이거 거의 멸문지화 수준인데요. 멸문지화의 지경에 빠진 거죠. 그리고 뭐 이세자 가문이 연산군에게 찍혀서 죽임당한 이유 중에 하나도 갑자사에 연루된 것도 있는데요. 연산군의 생모가 패비윤 씨잖아요. 네. 패비윤 씨한테 사약을 내릴 때 이세자가 형방승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법무비서관인데 뭐 같지는 않지만 네. 그 정도인데 그 가서 사약을 내리는 그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연산군이 왜 그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걸 사약을 갖다 주면 안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제 멸문지경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무슨 임금을 능멸한 죄 이런 걸로 전부해서 이제 당합니다. 임금과 신하는 결코 친구가 되기 어렵다. 술자리 때 조심해라. 이게 교훈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국균 이세자 그 집안이 사실은 저희 집안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집안이라는 거를 지금 다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공부하면서 우리 가문은 나는 술 먹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반전까지 있었습니다. 네. 오늘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이규환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